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드디어 옵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제가 이 진짜 시황 방송을 한 지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개월치가 아니라 6개월 차가 되겠죠. 8월에 저점 공략을 시작으로 계속 떨어져도 괜찮다. 공략하셔라. 그리고 좀 예상보다 범위를 좀 더 벗어났던 한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 고비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물어버리자. 그리고 목표치 이야기했던 가격대가 다가옵니다. 오늘 뭐 종합주가수 좀 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로 회기값을 얘기했던 자리까지 거의 다 왔는데 아직 다 온 건 아니죠. 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전망 전략을 그동안 세워드렸던 대로 오고 있고, 또 오늘 어떤 날이죠? 주목하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인데,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다 해드렸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또 그 해석한 대로 부합을 해줍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여주세요. 종합주가 지수 흐름을 보겠습니다. 2003포인트입니다. 2000 계속 터치가 아니라 목전에 두고서 힘겨루 가지만 올 겁니다. 강조했습니다. 옵니다. 넘어왔죠. 자, 2000포인트 넘어왔고요. 이제 어디까지 더 가느냐 여부예요. 또 주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코스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포인트는요,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딱 이 한마디로 끝나는 날이죠. 완전 서프라이즈 하죠. 뒤통수 맞으신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토마토 이 시간에 진짜 시황 프로를 본방사 하셨거나 아니면 매니아분들은 전혀 뒤통수 맞을 일이 없죠. 오히려 해피하죠. 즐겁잖아요. 온다는 자리에 왔고 이익 실현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공시가 8시 30분에 전자공시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코리안리 특징 중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시간에서 얼마나 올라올까요? 어디를 온다고 했었죠? 저는 어디를 보고 있다? 피보나치 38.2 비율의 반등값이 121만 5천원, 1215. 넘어와 버렸어요. 1233, 1234. 박수받아 마땅한 삼성전자겠죠. 근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에 보면 이 설명을 드릴 때 이 자료를 통해서 하단 강력한 지지다 뺐다 올라가나 만기준은 삼성전자가 방향의 키다. 그리고 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죠. 이 양봉이 9월 30일 날 강하게 치고 나와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 10월 1일 날 첫날 고점 자리를 넘어올 것이다. 회기값이. 근데 이제 넘어오는 방향이 눌렀다가나 그냥 가냐, 이게 실적 발표의 날짜에 터질 것인데 우리는 방향을 위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1144가 돌파되면 파워가 나온다라는 걸 강조해드렸고요. 다음 자료를 볼게요. 이 삼성전자 잠정치 오늘 아침에 딱 보고 나서요.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왜? 좋으니까. 해석한 대로 딱 예상 부합을 하니까.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어요. 왜 증권사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3차례인가요? 2차례인가? 연달아서 예상 실적을 하향했을까? 진짜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근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증권사가 담합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조사할 수가 없죠. 예상치를 뭐 틀렸다고 해서 너 왜 틀렸어?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상치를 이렇게 발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근데 좀 의심은 들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주를 개별주를 추정을 했다가 틀리면 스몰캡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주의 예상치를 한 군데도 아니고 전 업종의 증권사들이 다 예상치 빗나갔다라는 건 질타받아 마땅한 거죠. 최근에 프로야구 시즌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가을 잔치를 하는데 올 초에 프로야구의 우승팀은 우승 후보권은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삼성과 SK 와이번스다. 네.
뭐 작년에 이제 프리시즌에는 하나이글스가 항상 뜨거운 감자였지만 순위는 뭐 꼴찌는 면하지 않겠냐 정도 전력상. 근데 막상 지금 그 결과가 끝나고 보니까 다 틀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거 말 많이 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질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증권사에서는 앞으로도 추정치 또 틀리겠죠. 맞은 날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는 왜 틀렸을까요? 저는 거기에 따른 의구심의 해석을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낮추지?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 환율 효과가 분명 있을 정도의 추정이 될 텐데. 삼성이 이번에 스마트폰을 신제품을 갤럭시를 내놨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여러분들도 피부에 느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삼성페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낮출 이유는 없었을 텐데 낮춰놓으니까 예상 외가 된 거죠. 전망치 6조 6천억, 6조 5천억 얘기했는데 7조 3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1년 만에 7조 때 다시 회복한 거예요. 분기 실적을. 오늘 뭐 안 올라갈 수가 없죠. 오늘 하루는 삼성전자로 잔치하는 날입니다. 말리지 마. 다른 종목 안 움직여도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만기 지수 컨트롤을 다 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좋게 발표된 거 우리는 좋을지 나쁠지 몰랐더라도 해석은 그렇게 해와서 올라올 거라는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남은 하반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전략 보면요. 그래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 사세요? 외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저 실적만 확대해 주세요. 색깔이 참 똑같이 나오네요. 다른 색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29조, 13년도에 36조, 쉽게 생각해서 2936을 암기합시다. 2936. 그 다음에 2014년도에 25. 올해 전망치가 259.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소폭 좋거나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발표된 거 전망치 보면 이딴 식으로 내놨어요. 6조 5천억 전망치로. 참 어이가 없는데 일단 발표된 거를 합계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59, 68. 그러니까 12조 8천. 그 다음에 이번에 7조 3. 그러면 3분기까지 합해서 대략 20조가 넘죠. 그러면 나머지 4분기 때 설마 10조 하겠습니까? 10조를 해야지 30조가 되는 거고, 아니면 예상치 또 내놓겠지만 7조 정도라고 한다고 하십시다. 3분기 정도 수준으로. 그러면 27조 정도가 되잖아요. 27조 정도 예상이 된다면 전년도보다는 분명 좋은 거고, 그렇다고 2012년도나 14년도보다는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그럼 2012년도 29조 때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4분기에 9조 이상을 해줘야만 2012년도 실적이 2012년도 실적하고 견줄 수가 있는 시점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격으로 비교해보죠. 2012년도 연말 종가가 거의 150만 원대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2013년도 그 기대감까지 선반영돼서 올라왔던 연말 종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013년도 36조대를 찍었을 때 실적을 발표했을 때 연말 종가는 130만 원 초반대입니다. 130만 2,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전년도보다는 좋을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2013년도나 12년도보다 더 좋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2015년도 실적을, 그건 좀 쉽지 않을 거야. 일반적인 상식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주가는 2013년도 연말 종가 130만 원대를 만날 수는 있어도 돌파해서 안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죠. 네? 맞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연말 종가가 또 비슷해요. 2014년도랑 올컨이. 이 밑에서 107만 원짜리는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남은 공간은 133만 원이죠. 뭐. 꼭 가야 된다? 그런 원칙 없어요. 네.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만약 간다면
안착은 한 번에 못 한다. 그럼 맞고 흔들리거나 근처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넘어간 다음에 흔들리거나 이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이제 12월 연말까지는 가격 공간은 전저점은 깨요, 안 깨요? 안 깬다는 얘기죠. 예. 왜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전저점 깨고 내려가면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만에 하나 4분기 정말 안 좋게 나온다거나 또는 삼성전자에 특별한 다른 이슈가 있어서 안 좋게 나온다면 깨질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있겠지만 희박한 거죠. 실적 근거로. 그럼 따라서 기준점을 잡아라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차트로 와서 좀 보여주세요. 차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로 본다면 주봉이 일봉상 본다면 전저점은 깨지기 힘들고 그렇다면 오늘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갭은 뭐 이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나중에 채워줘야 될 갭인데 우선 하반기 12월 연말까지는 상단은 130만 원대 피보나치 비율로 38.2짜리 온다고 했죠. 1, 2로 120만 원이 보인다 왔으니 다음 목표가는 이 하프 자리가 될 거라고요. 130만 원, 130만 원 정확히 127만 원 정도. 엄청나게 그럼 3개월 동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치고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힘들 테니까. 하단의 브레이크 자리는 일단 9월 30일 날 저점 109만 원이 깨지진 않을 것이다. 지지할 것이다. 12월 연말까지. 그럼 이날 종가가 9월 30일 날 종가가 113만 4천 원. 1134로 합시다. 1134. 그러니까 1144, 1134가 하반기에 지지되는 가격일 거고 상단으로는 많이 열어줘야 132만 원대. 아니면 126, 7만 원대에서의 흔들림이겠죠. 그럼 주봉상 오늘 올라온 거 삼성전자는 그럼 이익 실현하는 청산 시점을 매매 시점으로 봐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니까요. 하반기 전략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봉상 이 그림을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나타나요.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이제 150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주봉상 10%의 상승입니다. 지난주 종가 대비. 뭐 내일 또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최근 몇 년간 주봉상 10%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 다음의 흐름들을 보시면 다음 주에 한 10% 또 올라갈까요? 5% 더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요. 이건 눈에 보셨죠? 이런 장대봉, 여기 뭐 이런 장대봉, 최근에 이런 장대봉, 이런 장대봉 좀 눌려요. 쉬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고생했어. 전력 질주를 100m를 했으니까 전력 질주를 뭐 10초 안에 달릴 선수 보고 야 앞으로 한 10km 그 속도로 달려라 그러면 죽어요. 그 선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일반적인 통계의 상승률을 본다면 이번 주 상승이 폭발력이 있다면 다음 주는 좀 더 올라가더라도 숨고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삼성전자 전략. 제가 이 방송 이제 개편되고 나서 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2월 연말까지 고적 범위를 예상했으니 그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다 이해하셨겠죠. 그 다음에 코리안리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 보도록 하죠. 코리안리는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6월달 정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요. 보험주 중에서 코리안리 그렇죠? 실적 상향에 근거한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이건 저걸 보시면 돼요. 저것도 실적을. 자, 저 실적을 보시면 2011년도 확대해서 보세요. 2011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1993억. 그러니까 2000억이라고 칩시다. 영업이익이. 2012년도에 꽈당. 2014년도에 회복. 1800억대로. 2014년도에 1600억대. 2014년도에 1500억대. 그러니까 뭐 주가가 뜨겁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올해 상반기 실적을 딱 보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도 실적 넘어가 버렸다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전년도 1500억대잖아요. 이걸 넘어가 버린 실적이 나왔거든요. 잠깐 보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을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코리안리를 보겠습니다.
네. 코리안일에 봅니다. 올해 상반기에 1분기에 794억 원, 2분기에 1000억 원, 합해서 1800억이 넘네요. 그러면 최근 2013년간 2014년도, 14년도 실적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3, 4분기에 적자 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주가는 이때 당시에 6월 달에 머물렀을 때가 어디예요? 2014년도나 2014년도보다도 연말 종가보다도 주가가 낮은 가격이 형성됐었잖아요. 11,000원대. 그럼 3분기, 4분기에 적자 날 가능성이 없다면 최소한 10억, 20억만 벌어도 실적이 나오더라도 네. 전년도보다는 주가가 올라와 있을 거니까 11,000원대는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매수 관점을 강조했던 시점이고 지금은 계속 올라오는 관점이고 서둘러서 팔 거 없다. 왜요? 3분기 실적 뚜껑 열리고 4분기 실적 뚜껑 열릴 때까지나 상승마디 영역의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한 거잖아요. 네. 이 종목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빨간색은 뭐냐? 네. 저 2011년도에 1993억 영업이익을 찍었던 시점이니까 올해 저 실적을 더 뛰어넘는 2천 몇백억 정도 나온다면 다시 신고가를 낼 거고 그러면 그 시점 가서 청산을 하던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3분기 실적 뚜껑 열었는데 에이 안 좋아. 2011년도 저 영업이익 실적을 넘어가긴 힘들 것 같고 뭔가 좀 불안해. 그러면 그 시점에 청산 시점 보면 되겠죠. 자, 코리안일까지 시적 근거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질까요? 고민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서 빠졌을까?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나빠서 빠졌나 보다. 보겠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에요. 확대해 주시면 저를 말고 얘를 확대해 주세요. 이걸 확대해 주시면 2010년도부터 매년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2014년도에 1589억이었고요. 2014년도에 3700억이에요. 거의 더블이 올랐거든요. 매출도 증가했거든. 근데 왜 2014년도 주가가 저렇게 하반기부터 빠졌고 올해 이렇게 빠졌지? 그렇다고 올 상반기에 실적이 나쁘냐?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렇지도 않아요. 상반기까지만 1900억대예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고민해보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해석해봤을 때는 이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 유가 하락이 전년도에 나오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에 타격이 있었다. 근데 실적엔 크게 영향은 없었고 심리적 영향만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우 인터내셔널은 핵심 저렇게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가 미얀마 가스전을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하면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25년에서 향후 30년 가까이 매년 3천억 원 낮게 잡아도 2,500억 원 증권사에서는 4천억 원까지도 얘기하는데 매년 그냥 가스 펌프질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영업이익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그것 때문에 기본 이익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업부에서 무역사업에서 얼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는 건데 다른 영업사업부가 서프라이즈 하지 않더라도 미얀마 가스전만 해도 서프라이즈 한 건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실적 갖고로 본다면 분명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왜 올해 더 이렇게 빠졌을까요? 모기업인 지분 60% 갖고 있는 포스코가 미얀마 가스전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긴 뭐 일어나봐야 포스코가 60%는 일어나봤자 하겠지만 답답한 얘기죠. 얄짜 사업을 매각을 한다? 라는 얘기가 올 초부터 떠들면서 경영지에 대한 뭐 교체액이 나오고 경영진 리스크하고 지분 매각했다는 리스크 모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놓으면서 그 리스크 요인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폭락한 거라고요. 그러면 공시를 보니까 안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모르죠. 나중에 한다고 바뀌었지도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적 근거나 이 기업의 가치 기본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싼 거라고요. 싸면 반드시 실적에 근거한 수렴해서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모 기업의 리스크. 그건 뭐냐? 미얀마 가스 매각 얘기겠죠. 반드시 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논란이 다 사그라들고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결국 뭐 하더라도 그냥 전체 통 매각해버리세요. 포스코에서 제발. 다른 주인 최대주주가 안정적인 경영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토리를 갖고 기업 분석을 하면 지금 대우인터내셔널이 빠졌더라도 겁날 일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종목은 투자 관점에서 뭐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전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코스닥 포인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지와 한솔테크니스고요. 비아트론입니다. 삼성, LG 왜 써놨냐고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뉴스를 보면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찾아본 특징주입니다. 이거 어제도 보여줬던 자료였는데 뭐 삼성페이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선충전이라든가 그 관련된 것도 상당히 관심 있잖아요. 한솔테크니스 얼마 전에 짚어드렸죠. 또 IFA라든가 CES 박람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삼성은 사물 인터넷 쪽, 웨어러블 쪽, LG에서는 올레드 TV 쪽 집중. 그러면 삼성하고 LG에서는 위에서 돈 뿌려주는 게 우리 이쪽 사업에 키울 거야 라고 하면 그쪽 사업에 키우면 반도체에다 집중 투자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적일 거고 돈을 뿌려준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 누가 주워가겠어요? 그 관련된 부품 기업이든 장비 기업이든 그쪽 기업들이 관계 협력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도? 그러면 LG에서는 올레드 쪽에 집중한다고 했으면 그 관계된 기업들 찾아 나서는 거고 삼성은 사물인터넷이든 웨어러블이든 또는 삼성페이 통해서 무선 충전이든 관계주들. 그러면 한솔테크니스 볼까요? 한솔테크니스도 얼마 전에 또 언급했는데 오늘도 또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은 실은 삼성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크게 볼 게 없어요. 어제 뭐 유가가 상승했다고 오늘 유가주들이 막 오르자 하셨죠. 벌써 선반에서 올랐는데 그쵸? 5일짜리까지 왔으니까. 그들이 아니죠.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니까. 그렇다면 한솔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승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올해는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거나 장기적으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 2, 3년 동안. 그 점에 주목하시면 돼요. 그래서 2만 원대를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지지 가격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아트론, LG에서 몇 년 전부터 올레드 얘기했지만 확산은 안 됐다고요. 3년간 양치기 소년이 됐으면 앞으로는 더 양치기 소년 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 더 양치기 소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올레드 TV는 올레드 쪽은 내년에 내후년에 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비아트론 같은 장비주들을 봐야 되겠죠. 집중적으로. 그 점을 참고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잠깐 보면요. 국내 금리에 따른 논쟁이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 15일이죠? 금통위가.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 여부가 나와요. 미국이 금리를 못 올렸어. 그럼 우리 인하할 수 있을까? 설마 했던 것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살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돌입입니다. 이제 알코아에서 미국은 알코아를 시작을 하죠. 8일부터 우리나라는 오늘 삼성전자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실적이라는 거 잠깐만 생각해 보면 전 종목이 또는 우량한 종목군들이 앞으로 3, 4일 동안 계속 발표를 할 텐데 전부 다 전업종이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좋게 나왔어. 그럼 다른 종목이 자동차가 많이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또 빠져 있겠죠? 화학주가 좋게 나와서 올라가겠죠? 조선건설이 나쁘게 나와서 좀 빠지겠죠? 그날그날 등락을 실적에 따라서 줄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원웨이로 쭉 밑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등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되겠죠. 자, 국내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금리는요. 국고채 금리 한국은행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봅니다. 돈 내고 보는 거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상하게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더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요. 3년물, 5년물, 10년물.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해석은 며칠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온다고 하면 옵니다. 244, 246점대 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림 1, 2, 3번에서 의외로 빨라질 수 있다. 1번 그림으로 보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격대 가면 힘의 중요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그대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그려봅니다. 먼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는 자리. 이탈 시 상황이 변경되고 11월 달까지는 확률상 5% 미만. 어디를? 전저점 깨는, 요 230대를 깨는 거는 확률이 5% 미만. 제가 볼 때는 3%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 전까지겠죠. 만기 전에 1, 2, 3 갭에서 갭을 다 메우느냐 마느냐. 또는 전고점은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기 이전에 올라오나 만기 이후에 올라오나? 온다. 그럼 오늘 이제 내일까지 만기인데 만기 날 전날에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럼 만기 이후에 눌림이 주어졌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쭉쭉쭉 올라가서 더 올라갔다가 회귀 자리를 만난 다음에 눌림을 만들 거냐? 요 차이예요. 앞으로 단기적인 흐름은. 요거에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자리, 예, 회귀 자리까지는 오면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안 왔지만 만기 전에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레버리지는 8월에 저점 공략하셨던 분들 부분 이익 실현과 청산을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246을 오면 보자고요. 네. 진짜 시황에 지금까지 최수창이었습니다.